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다음 주제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을 잠깐 쓰셔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이제 그 불공정 논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탁금, 기탁금 이야기로 이어가 볼 텐데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전에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선룰,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 폐지라든가 송영길 의원, 김용전 부원장 출마 자격 논란, 이번 기탁금까지 사실 이제 그 전략적인 틀 아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 민주당이 좀 크게 보면 충분히 이렇게 잡음 없이 갔을 만한 제도들인데 왜 이렇게 껌껌 잡음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건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요.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준위에서 결정한 룰에 대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사실이죠. 그러니까 팩트는 그러하니까요. 팩트는 그러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처음에도 예를 들면 이 전준위에서 결정한 이 선호투표제와 관련돼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고 또 청년 최고위원 제도 역시도 반대를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없애고 선호투표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물러나신 분까지 있습니다. 이성윤 전 최고위원 이번에 또 새롭게 또 도전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재도전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본인들이 어떠한 전준위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드는 모멘텀을 정치적으로 저는 활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와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공정성 시비에 붙이면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기사가 나오는 어떤 흐름을 보면 그냥 전준위가 결정해서 최고위가 추인할 수 있는 사안도 발목을 잡으면서 주목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 그것도 언더독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정하는 결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온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끝끝내 이걸 의제화 삼으면서 우리가 공격을 받거나 우리가 탄압을 받거나 우리가 불리한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본질은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다, 우리가 불리하다, 우리가 이렇게 불리한 선거 구도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정청래가 지금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모멘텀이었거든요. 이제 그거만 이제 전 본질이라고 보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상황이 그러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직접 글을 올려서 기탁금 문제를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올려서 그 기탁금 종전 수준으로 복귀하자.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전대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냅니다.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50% 깎아주지만 그래도 액수가 적지 않죠. 자, 종전 수준으로 복귀를 하자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2024년 전대에서 각각 4천만 원, 1,5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21일 그러니까 내일 논의를 아마 전준위에서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민주당 안에서 당무 개입이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 당무 개입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대통령께서 그 X에 올리신 글의 그 서두에 그 닉네임을 이렇게 지칭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이제 일부 당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온라인에서 제가 탐색을 좀 해보니 이분이 민주당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국혁신당 당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하. 뭐 이중당적일 수도 있고요. 이중당적은 아니고 원래 예전에는 민주당원이셨던 것 같은데 탈당을 하고
조국 혁신당에 가 계신 분인 것 같은 그 단톡방에 들어가 계시고 이런 자료들이 페북에 돌더라고요. 예. 사실 확인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사실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뭐 내일이라도 바로 아니면 조금 있다라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만약에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당 바깥에 있는 분이 뭐 대통령이 왜 당무 개입하냐 이런 지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적이냐 이게 한번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의 지적을 보면은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또 거론해요.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탄핵된 시초도 연례 그렇죠. 우리 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됐다. 탄핵 당할 뻔했다는 걸 상기해라. 예. 예. 그리고 뭐 박근혜도 2년 실형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걸 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당신 조심해. 예,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에 가깝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뭐 당신 잘못하면 처벌될 수도 있고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민주진영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대통령한테. 실제로 이게 불법일 수 있나요? 아니요. 보시기에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라는 게 지금 너무 언어가 과잉되고 있는데 박근혜가 당무 개입으로 그 처벌받았던 거는 어느 정도 수위였냐면은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갖다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위원을 요 사람 넣어. 오더가 내려왔어요. 아예 청와대에서 대놓고. 그 다음에 뭐 처벌 대상까지는 아니었지만 김무성 무대에 그 글 같은 거 혹은 장성철 소장의 그 책 같은 걸 읽어보면은 비례 같은 경우에 아예 비례 공천 누구 리스트가 있어요. 아예 대놓고 청와대에서 누구 공천해. 찍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달라요. 의견을 밝히는 것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방해에 가까운 수준으로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공천에 개입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지 당의 일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을 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거나 탄핵 사유로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론하는 거는 위협이에요. 위협. 근데 이걸 갖다가 이 프레임화하는 건데요.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다면은 뭐 당무 개입이니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하는 거에 우리가 원하는 바하고 다르다. 그랬을 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뭉쳐 흔들리지 마. 이런 사인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당 사이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지지자들을 또 분열시키는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정신들을 좀 차리고 제발 좀 이 전당대회 이후도 좀 생각하면서 운신의 폭을 운신을 해야지. 이거 다들 지금 너무 무책임해요. 저는요 이 강수영 변호사가 굉장히 밝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막 트로트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던 분인데 요즘 밝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밝은 주제들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가요? 박의식 평론가님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당무 개입이라는 게 진짜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라는데 완전히 100% 동의하고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봤던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윤석열의 당무 개입이에요. 뭐 저희가 그 자세한 히스토리까지 제가 다 설명 안 드리겠지만 뭐 안철수의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무수석의 어떤 발언이 엄청난 말이죠. 엄청난 말이고 나경원 당시 후보를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자리에서 박탈시키거나 연판장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 돌려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막거나 유승민 의원 견제한다고 당 룰 개정을 100대 빵으로 만든 거 그게 그런 걸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는 국정원 특활비가 들어가서 여론조사에 활용됐다라는 그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목은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이 당무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느냐에 대한 그 본질과는 조금 다른 결이 있다. 그거 하나 짚어두고요. 또 저는 이 지금 기탁금 논란은 저희가 앞에 했던 얘기랑 또 결부가 돼서 좀 지치는데 기탁금을 왜 이렇게 과도하게 인상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이 지목하신 건 본인이 과거에도 왜 이것을 낮추거나 장벽을 왜 낮추게 됐느냐. 결국 청년이나 원외 인사들이 당직 선거에 또 출마할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낮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높여버리면 지금 결국 도전하는 분들 중에 이 기탁금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사람이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자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김형남 최고위원 도전자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쪽에 서 있느냐라는 그런 구도적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은 친명이잖아, 친청이 아니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기탁금 문제를 거론해서 정민철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유이재명의 도전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민주당 내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기탁금을 언급하는 건 당무 개입이다. 이런 과도한 시각을 갖고 밀어주기다.
밀어주기다. 예. 근데 이게 왜 밀어주기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없앤 쪽은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예. 친청계 인사들이 반발해서 본인들이 최고위원 들어갈 자리를 한 자리 더 마련한 거잖아요. 예. 가능성을 높여준 거고 기탁금 인상시켜가지고 청년 최고위원들이 제도상으로 도전할 길도 막아버리고 예. 기탁금도 높여서 될 가능성도 낮춰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누가 시작을 했냐를 일단 정확히 봐야 되는데 대통령의 당무 개입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건 온당치 못한 처사다. 예. 두 분 모두 민주당 기준으로는 청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45세까지 청년이죠? 예. 저 청년입니다. 청년입니다, 둘 다. 두 분 다 청년이신가요? 예. 자, 그러면 정민철 지금 도전자 이야기를 후보를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내에서 정민철 후보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뭐 모금 이 불법이다라는 공격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정민철 본인이 나와서 그냥 억울함을 이야기도 했고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좀 짚고 넘어가죠. 일단 정민철 후보는 미숙했어요. 그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미숙했고 위법이 맞습니다. 그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에요. 그 계좌는 그냥 올린 즉시 아마 위법 소지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고발해. 저 봐봐, 저 무슨 청년이야, 청년은 저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린치를 가하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있어요. 뭐 근데 뭐가 그거 가지고 정치 은퇴를 하거나 그 중형을 선고받아가지고 뭐 피선거권이 장기간 박탈되거나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자, 법률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법 소지는 있고 처벌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형량 자체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중한 범죄가 안 됩니다. 그거는 지적해야 되고 범행에 대한 경위나 또 지금 다 돌려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만한 것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탁금은 지금 뭐 후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권리당원의 숫자가 뭐 110만 초반대에서 지금 뭐 160만 가까이 이제 많아졌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하고 뭐 문자 돌리고 있는데 비용이 많아졌다. 이런 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4배나 늘어났나 이거예요. 당원 숫자가 4배 늘어났냐 이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당원이 늘어나가면 당비도 더 거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재정이 충족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무지하게 받아가지고 민주당에 돈이 남아 돌아요 지금. 뭐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썩어나 돈이. 국고보조금이면 뭐 결과적으로 제 돈이 들어간 것도 맞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 세금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몇백억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돈이 썩어나는 정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선거 공영제를 하자. 출마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다 내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비용을 돈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비용을 지출해서 사회적 약자와 청년, 장애인 이런 분들이 좀 더 제도권 정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자. 우리의 비용으로. 그게 진보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민철 한 사람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정민철 후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청년 최고 제도가 인정이 안 되면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어요. 현실적으로는. 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정민철이 뭐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뭐 기탁금 뭐 500에서 2,000원 올렸잖아요. 한 1,500만 원 정도 민주당이 부담하는 거 대신에 우리는 청년들을 품는다. 우리 당은 사실상의 선거 공영제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도 쉽게 정치 등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정당이요라고 마케팅 비용으로라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건. 그 정도 전략은 없는 것 그것도 같습니다. 없냐고요, 머리가.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대통령이 지금 2030을 위한 메시지들을 지방선거 이후에 많이 내고 계세요. 계속 내고 있죠. 최근에도 또 청년비서관 신설해가지고 그 비서관이 또 새로 들어왔고요.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청와대는 지금 2030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메시지도 내고 있는데 민주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뭐 친명이든 친청계든 누가 뭐 시작을 했든지 간에 다 떠나서 민주당을 2030과 청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엇박자를 낸다라는 그 부분에 대통령이 또 분노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청년 최고위원제도 막아버리고 기탁금 이렇게 높여버리면 당대표 후보들조차도 2030을 강조하면서 출마 선언을 호기롭게 했는데 이게 무슨 청년을 위한 정당이냐라는 인식을 대중들이 안 할까요? 청년들은 안 할까요? 사실은 이제 구주족 다수라는 말을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했지만 애초에 언론, 뭐 저도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구조적 다수는 정계 개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청년을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2030으로 넓히고 중도로 넓히고 이런다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지금 말씀하신 이 기탁금 문제 등등 이거는 그 방향은 좀 확실히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 방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을 정청래 전 대표 탓을 할 건 없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아까 뭐 친청계 최고위원들 제가 비판할 건 비판을 한다 치더라도 이 어쨌든 결정은 민주당 안에서 컨센서스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청년을 얘기를 했으면 적어도 청년을 챙기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돈으로 막아버리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무산시켜 버리면 대통령이 하시는 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당원 이제 말씀하신 거 이어받아서 당원 주권주의나 1인 1표제하고도 저 연결되는 건데 투표권이나 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6개월 당비를 낸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기탁금 내고 이런 거 가지고 작용 요건을 하지 맙시다. 당내 선거는 아니 뭐 전국 선거에서도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만 난립을 방지하는 거를 돈으로 난립 방지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정치 활동을 뭘 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봐요. 뭐 지역의 위원회는 얼마든지 뭐 얼마나 출석했는지, 토론회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실제로 것들을 활동 내역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정성 평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몇 번 이상 해야만이 출마 자격이 된다거나 그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지. 아니 당비를 6개월 냈니 안 냈니 이런 거 가지고 뭐 김용 부원장을 갖다가 뭐 출마하니 마니 이런 코미디 같은 당이 어딨냐고요. 너무 옛날 버전이잖아요. 조금 더 품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주자. 뭐 그렇죠. 당원 주권주의 좋고 1인 1표제도 좋은데 그걸 갖다가 1,000원짜리를 6개월 동안 낸 걸로 판단하지 말고 당원들도 책임을 얼마나 했느냐 당원으로서 그 얼마나 토론에 참여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평가해서 하자. 룰을 바꿔서 그래야 당원들도 정보를 공정하게 토론도 많이 참여하고 해서 정보를 균질하게 많이 들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게 당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그게 참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비 가지고만 하면 또 신천지가 들어온다고요. 맞잖아요.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